네, 경제 이야기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경제 성장률 올해 3분기 1%대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트리플 딥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대외적으로 중국 경제 문제라든가 네. 이제 금리 인상에서 대외적인 여건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는, 역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경제의 심각한 상황, 처한 것이 가장 관심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평가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는, GDP 구성 항목에 소비라든가 투자라든가 수출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네. 이 세 가지 대목에서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게 아닌가, 이게 우리 경제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국민의 상징성, 또 심리적인 개선 효과가 큰 것이 수출인데요. 네네. 올해 들어서 8개월 연속 절대 수준으로 감소세를 보였었고, 네. 그다음에 지난달에는 무려 14.7% 전년 동월 대비해서 감소한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3분기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는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경제가 작년에 세월호 충격 때문에 4분기에 0.5% 떨어졌었고요. 네. 그 다음에 작년 4, 4분기에도 경제 성장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저점이 두 개가 형성된 상태에서 올해 3분기 성장률이 1% 떨어지면 경제 저점이 세계 성기지 않겠느냐 해서 트리플 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이제 트리플 딥이 우리 경제 앞날을 놓고 이제 우려됐던 소프트 패치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경기 논쟁과 관련해서는 아마 청취자분도 많이 들으셨습니다는 이상한 요인 소프트 패치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이거는 이제 골프를 치실 때 잔디가 잘 이렇게 있다가 어느 듬성듬성한 부분에 빠지는 부분이 소프트 패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사실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심리적 안정돼서 잘만 치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네. 경기적 측면에서 도움될 수 있다 해서 경기 순환상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측면은 아니거든요. 네. 굳이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경기 회복 과정 중에 일시적인 침체다, 이런 것이 올해 상반기까지 경기 논쟁의 주안이었습니다는. 네.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 경제의 경기 논쟁과 관련해서 트리플 딥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은, 네. 이 용어는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부비니 교수가 사용해서 유행했던 용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경제 저점이 두 개 생기는 더블 딥도 네. 장기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줄어든다 해서 상당히 우려되는 용어입니다는, 네. 이 경기가 저점이 세 개 생기는 트리플 딥은 결과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쉽게 회복되지 못한다 하는 장기 침체론과 직결되기 때문에 네. 이 경기 논쟁은 우리 경제 앞날 입장에서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소프트 패치가 훨씬 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비교하자면. 경기 순환상에서는 이제 소프트 패치는 회복 국면에 놓여 있는 거고요. 네. 트리플 딥, 더블 딥은 경기가 장기한 침체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상반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흐를수록 성장률을 이제 전문가들이 계속 내려잡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네, 우리 경제 성장률이 내려잡대도 이렇게 너무 빨리 내려잡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올해의 밑그림인 예산안을 이렇게 설정할 때마다도 우리 정부가 우리 경제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봤거든요. 네. 그때 한 4%대 초반으로 봤습니다. 네네. 이러던 것이 올해 상반기에는 대외적인 여건도 있습니다는 이게 3% 초반으로 내려잡혀 왔었고요. 네. 이게 불과 한 6개월 사이에 한국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정도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네. 정부가 세수 기반인 예산을 설정할 때 이것도 이제 예측력이냐 할 정도로 사실상 많은 예측력에 논란이 됐었던 이런 대목이고요. 네. 이러한 3% 초반까지 예상됐던 이렇게 3% 성장률은 만약에 이런 예상들이 이렇게 우리 경제에 간다면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 잠재 성장률이 지금 3% 초반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수준이어도 괜찮았다 해서 비교적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속에서도 낙관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었는데요. 네. 최근에 보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대부분 대외 기관도 그렇고 대내 기관도 그렇고 2%대 중반으로 내려잡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 중반은 청취자분께서 어떤 뜻이냐면, 네. 사람을 얘기할 때 단순히 숨만 쉴 때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하. 또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이와 비슷해 보면 네. 사실 우리 경제가 여러 가지를 좀 최선 끌어가기 위해서는
잠재 성장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3%대 초반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올해 2.5% 정도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잠재 성장률 대비해서 마이너스 0.5 내지 0.6%포인트 디플레 갭이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러면 디플레 갭이 발생하면 국민의 그 활력조차, 경제가 하지 않은 심리조차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 심리가 중요한 사회에서 보면 사실상 한국 경제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좀 사실상 그 어려운 국면에 봉착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 트리플 TV 우려줄 정도로 악화된 데는 뭐 대외적인 여건도 참 나쁘지만 정치권하고 정책 당국이 계속 지루한 논쟁을 지금 펼치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지적을 지금 박 의원님께서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뭐 대여건이 안 좋은 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가 하나인 시대에 있어서 보면 다른 그 국가들도 공통적인 그 경기 침체 어려운 상황입니다는 한국 경제 이렇게 어렵게 1년 전에도 4%대까지 전망되던 것이 어려운 데에 있어서는 역시 경기 진단과 경기 부양 정책 관련해서 정책 당국자 내지는 경제 입법을 마련하는 국회의원분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를 제공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은 모든 것이 빠릅니다. 모든 것이 빠르기 때문에 경기 진단을 좀 잘하고 여기에 따라서 정책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거든요. 그러면 경기 타이밍을 이렇게 잘 맞추려면 일단 진단부터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디플레 가능성 놓고 연초까지마다 대통령께서 결혼할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려웠던 그 상황이고요. 통화정책도 사실상 그 물가 진단이 제대로 돼야 이것이 그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는데요. 우리 그 물가 문제를 두고 사실 이것이 공급 측에서 제공할 것이냐, 한국은행 견해, 수요 측에서 제공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의 기획재정부가 민간의 견해 여기 엇갈리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타임을 잘못 잡은 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재정정책 측면에서 우리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재정이 좀 건전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재정정책은 그 경기부양 직접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상 그 경기부양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을 갖고 있는데요. 뭐든지 재정정책이라는 건 국민의 세금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 단독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반드시 국회 경제 입법이 마련돼야 이것이 추진되거든요. 근데 뭐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는 지금의 그 여야 의원 간에 이렇게 보여주는 그 태도로 봐서 이 경제 입법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함에 따라서 사실상 한국 경제가 이렇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4%대 낙관적으로 보던 것이 지금은 그 2% 중반으로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그 9월 그 금융통화위원회가 이틀 후에 열리나요? 첫 번째 목요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목요일 날 열립니다. 네네.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또 재정정책 측면에서 지금의 그 국감에서 보여주는 그 여야 간의 그 행태 이런 거를 볼 때 사실 경제 입법이 마련돼서 뒤늦게나마 재정정책 측면에서 경기를 부양시키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시각은 적다고 이렇게 본다면 국회에 그 통과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이렇게 치를 수 있는 사실 그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문제가 자연스럽게 거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우리 기준금리가 1.5% 상태에서 상황적인 측면은 추가 금리 인하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금리가 인하하더라도 소비와 투자의 주체인 국민들과 기업들이 주머니 사정을 크게 할 수 있도록 정책 금리가 떨어지는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소비와 투자의 주체는 민간의 그 어떤 주머니 사정이 크게 하려면 비용금리에 해당되는 대출금리는 많이 떨어져야 되고 수익금리에 해당되는 예금금리는 사실상 떨어지지 말아야 되거든요. 예금은 누가 문제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국민들의 그 은행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대출금리는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금리가 되고 예금금리는 지급금리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아직도 금융기관이 민간에 대해서 이렇게 우월적 입장인 여건 상태에서 보면 정책금리를 떨어진다 하더라도 대출금리 안 떨어지고 예금금리만 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정책금리가 소비와 투자의 주머니 사정을 더 어렵게 하는 이런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가 결부되지 않을 때에는 사실상 정책금리 인하 효과가 경기 부양에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대외적으로 미국의 금리를 이렇게 인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자금 이탈에 따라서 덜컥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금리를 떨어질 때는 네. 자금이 떨어져서 금융시장이 상당히 난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초도 안 남았는데 뉴딜 정책 한국판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고민인데 다음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자세한 분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7시 24분입니다.